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2부에는 여러분께 안내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전문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조금 정리하면서 이 종목은 가지고 갈지 아니면 이 종목의 전망은 어떨지 종목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볼까 합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날카롭게 종목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의 위원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들 다시 어서 오세요. 네, 잘 쉬고 오셨죠? 예, 잘 쉬고 왔습니다. 네, 전문가님 잘 쉬고 오셨죠? 쉬고 왔는데 네. 아까 잠깐 시작하기 전에 네, 여기까지 듣고 포트폴리오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는 좀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개인전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박원재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종목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현대제철, 그러니까 편입이 된 종목도 있고 안 된 종목도 있어요. 투표에서 져서 아쉽게도. 현대글로비스가 여기 있었네요. 그리고 넥스틴, 그리고 삼성물산, 솔루스 첨단소재까지 지금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좀 볼까요? 이 종목 수도 좀 차이가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에서 이기신 분들은 편입이 많이 되기도 했고 안 된 분들은 적기도 하고 한데 세아제강까지 지금 현재 편입이 되어 있고 수익률이 나고 있는 상황 보실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박원재 전문가님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아까 뭐 얘기하시려고 하셨어요, 정재훈 전문가님? 뭐 아까 소통 얘기하셔가지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어디 출신이냐, 맞아요. Where are you from 좀 얘기를 해봤다가 저는 진짜 시골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소통 냄새를 다 맡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저희 고향의 좀 자랑이어가지고 네, 좀 보고 있나 고향 사람들. 네. 실제로 이렇게 뭐랄까요, 서울에 올라와서 열심히 또 지내고 있는데 전문가님도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죠, 전문가님. 안 도와준 건 뭐예요? 박원재 전문가님 잘 도와주는데 정재훈 전문가님 가끔 이탈하실 때가 있잖아요. 저는 도팀이 아닙니다. 네, 맞네요. 맞다. 여기 박팀이었지. 네, 정신이 번쩍. 하지만 앞으로는 팀전이 아니라 개인전으로 바뀐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이제는 정말 각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개인전으로 들어갈 텐데 일단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도팀에 몸담고 계셨을 때 맞아요. 해주셨던 종목들을 하나둘씩 볼게요. 차례대로 좀 볼까요, 전문가님? 쭉 리뷰하면 되나요? 네네, 순서대로 좀 보죠. 6주 됐나 보네요. 6종목이 있네요. 6종목이 있는데 맨 처음에 아마 현대제철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또 잘 갔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은 우리 주식 불패 스타일은 그렇게 뭐 단기 성향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들어간다, 좀 갖고 간다, 뭐 이런 개념이 들 텐데 사실은 뭐 갖고 간다는 개념도 꼭 갖고 가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목표 탈취하면은 네. 실현도 합니다. 빨리 실현한 거는 3주 만에 실현한 것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갖고 간다 해서 마냥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시황을 보고 전략이라는 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술이 없는 전략은 없어요. 전술은 그때그때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좀 빨라요. 변화가 빠른 게 왜 그러냐면 이익이 균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정말 투자하기 좋은 기업은 이렇게 코카콜라나 이렇게 네. 뭐 소비 구조가 잘 안 변하는 거, 네. 그다음에 그 시장이 글로벌리로 딱 과점화되는 이런 제품이면은 네. 투자하기 정말 좋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자녀한테 물려줘도 좋을 종목.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내 여유 자금이 있어서 네. 한 1년이나 2년만 딱 놓고 싶은데 네. 아니, 저 3년 동안 내 쳐다도 안 볼 거야. 그냥 나 정말 쳐다 안 볼 때는 그런 종목 하나만 줘봐. 이런 질문을 제법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종목이 있으면 대한민국 기업은 불행하게도
이렇게 업황이 대체적으로 사이클을 타요. 이 사이클이 보통 이제 짧은 사이클도 있고 긴 사이클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경기 변동 사이클은 3년이죠. 기침 파동. 40개월 주기로 가는 걸 이제 보통 경기 파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산업재는 대체적으로 자동차, 철강, 조선, 기계, 화학 이런 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기업은 고포에 서서 저포에 팔아야 되냐면 기업들이 투자할 때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업황이 좋았고 돈 많이 벌면은 설비 투자를 해요. 증설을 하고. 그러면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푹 또 한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클 엇박자 나면 굉장히 고생을 오래 해요. 자, 현대제철이 당연히 그 시크리컬의 대장이니까 사이클이 길었겠죠. 사이클 보겠습니다. 사이클이 정말 징그럽게 길어요. 2000년 중반에 중국이라는 국가가 전 세계에 공장이 되면서 원자재를 싹쓸이했죠. 이때만 해도 중국은 고로를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중국은 정말 세계의 공장이 됩니다. 세계의 공장이 돼서 중간재 산업을 거의 엄청난 캐파를 짓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중간재는 사이클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냥 꺾입니다. 그게 2011년부터 현대제철 기준으로 해서 15만 원 딱 찍은 이후에 제대로 반등 한번 못하고 작년 저점인 코로나 때 얼마까지 빠지냐면은 12,000원까지 빠졌었네요. 12,000원까지. 네.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도 더 난 그런 걸 했죠. 그러고 이제 코로나 올라왔는데 이번 사이클은 중국이라는 국가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공급 압박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투자자가 꼭 주목해봐야 될 게 ESG라는 게 있어요. ESG요. 네. ESG가 뭐의 약자였죠? 에너지. 에너지일까요? 네. 인바이러먼트. 예, 맞아요. 네. 지금 순간 이만 듣고. 하나 맞췄으니까. 네. 그럼 다음은 해주시나요? S는 소사이어티. 네. 사회적 책임을 다루.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G가 가버넌스인데. 네. G 아세요? ES 뭐예요? 전문가님.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가버먼트까지. 네. 앞으로 그 ESG가 이게 또 나온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ESG를 굳이 이 시기에 왜 유럽과 미국이 꺼내느냐 하면 이게 중국을 견제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렇죠. 중국 대륙이죠. 네, 중국을 견제하려면 ESG 딱 때려놓고 앞으로 ESG 환경, 그러니까 탄소 저감을 사용해서 사용한 제품 아니면 무역 못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을 생산할 때 천연 에너지를 써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다 석탄 발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석탄 발전해서 생산한 공장 제품은 수출을 못 해요. 이게 뭔 의미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기반 다 갖췄으니까 우리만 잘 먹고 살 테니 앞으로 너희들은 성장하지 마라. 성장하지 마라. 네. 이런 얘기가 드는 겁니다. 그렇죠. ESG에는 이러한 패권 이론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국제 질서는 국제의 표준은 패권 국가가 갖습니다. 그렇죠. 이 패권 국가가 가진 질서를 어그러뜨리면 그 밸류 체인에서 빠져야 돼요. 그렇죠. 그럼 먹고 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잘 갖춰져 있는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수혜를 받습니다. 이게 앞으로 산업재편, ESG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가볍게 보지 마시고 네. 여기에 이제 탄소를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투자 아이디어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자주 들어보실 내용이지만 탄소 포집 얘기가 많아요. 그런 게 결국은 ESG 시장 가서 점수화됩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걸 점수표를 하는데 네. 이 점수도 누가 매긴다고요? 미국이 그들이. 되겠죠. 네. 네. 그들이. 네. 특정 국가를. 네.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매기는 그 점수표에 어차피 똑같이 경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보다 기술 수준이 떨어진 국가는 더더욱이 이게 진입 장벽이 됩니다. 네. 하고 싶어도 더더욱이 어려워지고 보다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냥 막 써댔던 국가들은 앞으로 비용이 엄청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국제 질서는 중국 생산, 미국 소비예요. 그래서 중국은 무조건 제품 생산이 그냥 필수 덕목이었고 미국은 달러 찍어서 소비하면 됐고 그래서 물가 상승 없는 완전 고용을 이루는 골디락스. 이게 2000년 중반에 이루어진 일이었는데 네. 이제 통화를 찍고 통화를 회수해야 되고 이제 앞으로 환경은 통화를 회수해야 됩니다. 통화를 회수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 재정 적자를 옛날에는 일본한테는 환율로 일으켰고 네. 지금은 리쇼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 측 밸류체인에 붙어서 그쪽에 맞는 요구 조건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철강 회사들이 탄소 배출을 엄청 합니다. 엄청 해요. 왜냐하면 그 발전소 다음으로 철강 배출을 많이 하는 게 철강, 그 다음에 화학 이렇습니다. 순서가. 네. 그럼 이 기업들은 앞으로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기반 투자를 해야 돼요. 이런 배경이 있은 다음에 이제 철강 업황을 봐야 돼요. 철강이 어떨까요? 철강 사이클. 아까도 얘기했죠. 사이클 오래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 10,000원에서 50,000원 올랐으면 과거의 사이클로 보면 이거 끝이지. 이거를 뭘.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렇게 봐야 돼서 네. 현대제철을 얼마에 편입했나요? 48,200원. 네. 맞아요. 사실은 뭐 저 아래서부터 출발했지만 여기 주유소에서는 48,200원인데 갖고 갑니다. 갖고 가야 돼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현대글로비스를 넣었네요. 현대글로비스는 뭐 그대로예요. 아까 자동차에 대해서는 뭐 한창 말했기 때문에 네. 갖고 갑니다. 보유. 세 번째는 넥스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부장. 그러니까요. 재미없는 소부장. 이거 갖고 가야 되나요? 포트에 있으면? 갖고 갑니다. 그냥 네. 뭐 제자리에 뭐 좀 물렸어요. 10%나 물렸는데 네. 뭐 투자하면서 10% 물리는 거는 병과지 상사예요. 10% 물렸다 그래서 심장이 콩당거리면은 주식이랑 안 주식 투자- 맞는 거죠? 코인 가서는 반토막도 나죠. 80%도 나고. 네, 지금 정재훈 전문가님 어리동절해 하시는데 그러니까 힘내세요. 네. 동절하셔야 되나요? 네. 넥스틴 갖고 갑니다. 투자 아이디어가 변하지 않았어요. 네, 넥스티 보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삼성물산 넣을 때는요. 그렇죠.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넣고 싶은 종목이 없었어요. 되게 고민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러면 뭐 탄력은 근데 삼성물산 좋은 종목입니다. 네. 그런데 뭐 좀 느릴 거예요. 하지만 베이스 얘기했죠. 지주회사로서 지분가치 NAV 뭐 얘기했어요. 근데 뭐 삐끔삐끔 올라가네요. 갖고 갑니다. 네.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노이즈가 또 이게 많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별로 뭐 7개 리포트도 나오고 할 말은 많지만 패스하고 제가 솔루스 첨단 소재를 한 거는 이제 싱싱해서요. 다른 것들은 증설 캐파가 다 나와가지고 이 뭐 LNF도 그렇고 뭐 포스코 케미칼도 그랬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증설 사이클을 다 먹었어요. SKC도 그렇고. 근데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제 증설 사이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싱싱한 맛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또 내가 철강을 좋아하나 봐요. 두 개나. 그러니까요. 왜냐면 갖고다 보니까 두 개나 됐네. 지금 댓글창에서도 철강주 언제 또 다시 갈까요 하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두 개를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두 개나. 철강을 좋게 보나 보죠, 저는. 그러면 섹터별로 고루고루 갖고 왔는데 네, 결과를 보고 이제 회귀하시는군요. 예, 네. 화학을 갖고 올 만드는데 화학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기계를 갖고 올 두산인프라 그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두산 하나쯤 있을 법한데. 주유소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두산중공업 이런 거 이야기는 좋다고.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또 편입이 됐고 안 됐고가 있어서. 맞아요. 그렇죠. 근데 세아생활 마찬가지로 갖고 갑니다. 네? 뺄 게 없네요. 근데 궁금한데 그러면 이제 철강 쪽은 두 개나 이미 포트에 있으니까 그런데 뭐 앞으로도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실 건데 일단은 다 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다 갖고 가야겠네. 그럼 여기 안에서 없는 기계나 이런 쪽은 새로운 종목이 좋은 종목이 보이면 편입하실
의향 있으세요? 가격이 보여야 돼요. 아, 네. 내가 기계를 못 넣는 이유가 너무 간 거죠? 넘어갔어.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뭐 스쳐가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지금까지 주유소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렸고 어제랑 비슷하네요. 전문가님들이 일단 내가 포트에 진입을 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큰 손실이 아니면 갖고 가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원재 전문가님도 전 종목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정재훈 전문가님의 종목들도 포트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모비스, 도하 엔지니어링 지금 수익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ISC가 좀 안타깝습니다. 편입은 안 됐는데 지금 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리온홀딩스 그리고 한국전력 10%나 수익률이 났네요. 자, 이렇게 종목까지 봤고 다음 종목들 보면 현대 엘리베이도 그때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 너를 만났다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수익률이 12%, 한라홀딩스 5% 지금 수익률이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옆에서 브리핑하고 있는데 왜 째려보세요, 전문가님? 제가 언제 노래를 불렀어요? 아니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어쩌고 한다 그 노래가 제가 뇌리 너무 박혀가지고 네 여러 가지 종목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수익률이 좋아요, 전문가님.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네, 그 노래를 제가 집에 가면서 찾아 들었던 기억이 나요. 혹시 박진영? 네, 맞습니다. JYP. 네. 종목 이름이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JYP 엔터. 근데 종목들을 좀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익률이 좋은 것도 있고 뭐 여기서 좀 변동사항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예. 이게 종목을 좀 보면 나 이 얘기 또 하면 안 되는데 지수가 박스권으로 예상이 돼서 박팀이어서 박스권이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시장이 박스권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게 변동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 좀 가급적이면 좀 안전한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 이제 처음에 그 의도가 있었었고 첫 방송에 원래 저는 제 방송 프로그램을 좀 보셨던 분은 가장 처음에 출연했을 때의 종목을 제일 신경 써서 좀 고르는 스타일이거든요. 두 갈씩으로 좀 주시는군요. 네? 앞에 좀 임팩트를 주시는 편이군요. 그런 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종목씩 좀 보면 첫 번째 종목이 모비스예요. 네. 징그럽게 안 움직였어요. 이 모비스가 안 움직였는데 밖에서 맞아요 뭐 이러고 있는데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보유자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모비스를 매수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부분들이 아마 이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적자가 수두룩하게 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신성장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패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이런 인공태양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해요. 원자력 쪽의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본업은. 근데 이 인공태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기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한 그런 기업이에요. 사업 자체가.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2개 기업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모비스가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회사가 투자를 상당히 좀 잘해요. 자회사 쪽에 있어 좋은 기업을 투자를 해서 상장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의 차익, 이 시세 차익을 내고 이런 지분 투자 형태로 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잘 되는데 내일 모레죠. 6월 3일이에요. 6월 3일 날 자회사가 좀 상장을 해요. 에이뎀 코리아라는 기업을 상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지분 가치만 해도 좀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러한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회사 중에 또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인공지능 사업까지도 좀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올라간 게 없어요. 주가가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편입은 아마 2,900원대에 아마 매수가 됐을 거예요. 그럼 그냥 뭐 무난하게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아마 저 4월 달에 고점은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무난하게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뭐 이번 주 중으로 흐름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이에요. 도화 엔지니어링을 얘기했을 때 원래는 이게 그 박모 PD가 얘기했던 종목군들은 가지고 오길 싫었어요. 네, 자꾸 소환되네요. 네, 네. 자꾸 이게 악몽이 계속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박팀의 약간 그림자인 거예요. 네. 장관님. 이 도화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에 있어서 포커스는 SOC 쪽이었었어요. SOC 쪽,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 쪽, 그거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안 올라간 기업들. 그러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건설주들 뭐 사고 싶은 아파트 사세요. 연초 작년 말기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에 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면서 실적이 나오고 주가는 올라가지 못했던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매수해 놓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초보분들이 물리질 않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이제 도화 엔지니어를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크게 밀린 부분들도 없지만 좀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던 부분들이지만 일단 올해 아마 수주잔고는 1%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한번 시세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크게 나오는 그런 이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화 엔지니어링의 올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 5월 달에 1,200원대, 만원대 초반 자리대를 기록했다가 다시 되밀리는 것들이 좀 나왔는데 아마 이 자리대는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것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실적도 괜찮아요. 실적도 좀 괜찮고 재무 구조도 좀 괜찮고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깔리고 있는 부분들이 작년에 배당이 3.5% 나왔죠. 주가 올라가지 않고 시세 차익과 배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물론 배당이라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많이 주는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덤으로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뭐 충분히 보유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니까 보유를 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두 종목 다 보유. 네, 보유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ISC. 네. 제 영어 싫어해요. 이걸 안 가져가야 맞네요.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일단 소부장 쪽은 한 종목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양쪽에서 삼성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미국 기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게 뭘까? ISC가 인텔 쪽에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삼성 쪽에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테스트 소켓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갖추고 있어요. 손에 꼽히는 정말 세계 1위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소부장 쪽이 밀리면서 주가가 같이 밀렸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릴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방송에서도 AS를 좀 해드렸을 때 조금 더 이 미아로 밀리게 되면 좀 비중을 더 늘려서 추가 매수를 좀 해보셔도 좀 괜찮을 거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좀 보유 관점 유지를 하시되 이제 죄송한 좀 말씀인데 저하고 좀 이 종목 포트가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제가 포트에서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다. 네. 그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요 손실이 마이너스 15.9%. 이 종목은 딴 종목으로 뭐 충분히 메꿀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다음 주에 새롭게 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네.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오리온 홀딩스예요. 제가 좀 정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이름에도 정이 있어요. 오리온 홀딩스는 아마 이거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좀 오리온 홀딩스가 좀 괜찮다.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포인트는 유통 쪽에 소비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중국 쪽의 판매가 좀 상당히 좋아요. 러시아 쪽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있어서 실적이라든가 들은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배당 수익률이 5% 가까이가 됐어요. 그러면 실적도 좋은 그런 상황에서 내수 쪽 섹터의 실적에 대한 증가, 수출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숨고르라고 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에 이 오리온홀딩스를 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마찬가지로 좀 보유를 해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수급적인 흐름들도 크게 뭐 큰 물량의 매도 물량이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냥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보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종목. 아, 또 박 PD 나오네. 이씨. 어쩔 수 없는 종목. 이게 그 도대체 박 PD가 뭐야? 뭐 이렇게 보시는 생각하실 시청자분들이 수도 좀 있죠. 계실 네.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 주유소라는 프로그램을 좀 했었어요. 네, 전 연인 같은 그런 네. 거죠. 그때 이제 같이 방송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한버지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한국전력의 뭐 아버지 뭐 그러면서 네, 뭐 망하겠냐 이 네. 회사가. 뭐 네.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 언급했던 시기가 2020년 12월 18일입니다. 아, 인간 지표. 네, 12월 18일은 아니네요. 이게 그 전이었던 것 같으니까 아무튼 요 언저리였어요. 근데 네. 이게 뭐 얼마간에 뭐 안에 한번 딱 수익 주자마자 빠졌어요. 그러고 있다가 포인트는요. 한국전력은 그 전기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한국전력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게 원자력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벤치마킹 했던 부분들은 유럽 쪽의 정책을 보고 탈원전 정책을 썼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유럽도 다시 선회했어요. 맞습니다. 탄소 제로를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수다라는 것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다 그러면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원자력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착안했던 부분들이고 네. 또 하나는 시장이 조정을 받는 그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대안주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거기에 하나가 일단 유틸리티 쪽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한국전력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주가 올라간 전략은 있었네요. 아니 이분 아니,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또 몰랐던 얼굴 그렇다 얼굴까지 빨개질 필요는 없죠. 자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작년에 좀 배당이 좀 4%대 배당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주식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를 되게 많이 하세요. 불안불안해 하시니까 네. 사고 팔고 해본들 수익 절대로 안 나요. 그냥 진드감치 이 종목이다 싶은 종목이라면 투자적인 그냥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마진으로 볼 수 있는 게 배당이었어요. 그리고 대안적인 부분들이 올 수 있는 거, 주가가 안 올라간 거. 근데 한국전력은 올라간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 가격은 전 인상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한국전력이 이번에 전기 가격 인상을 안 하게 되면 적자까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기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한국전력도 여전히 좀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종목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랑을 나눠요. 네. 유명한 노래가 있죠. 네.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데 그 말씀 드렸다고 또 얼굴이 시뻘개져 갖고 아, 저는 네. 상상력이 풍부해요. 아직 청춘이니까요. 네. 제가 이 현대 뭐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청춘 얘기는 또 왜 나와요? 저는 아직 그런 낙엽이 떨어지는 거에도 웃음이 날 나이여가지고. 현대 엘리베이터를 말씀을 드렸던 건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인 거, 그렇죠. 두 번째는 테마예요. 이 정부의 테마. 네. 그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번 정부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건 정답. 대북 정책이었어요. 아, 네. 네. 대북 정책이었고 에이. 부동산은 완전 실패한 정책이죠. 그 아니, 부분들까지 공들이긴 했잖아요. 얘기했다가 네. 뭐 박 PD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공을 들였던 건 대북 정책이었었어요. 그렇죠.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싱가포르 쪽에 있었던 그 분들 그대로 계승하기로 했던 그런 부분들. 그러면 네. 마지막 1년의 임기가 남았을 때 아마 이 북한 쪽과의 어느 정도 좀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뭔가 좀
만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진척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무거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테마 쪽에 있는 종목군들도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 현대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로 상승의 흐름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또 하나를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대책이죠. 가구 수를 늘리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거기에 있어서의 현대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플러스 알파 부분들은 이 승강기 부분들에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교체 주기가 도래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부수적인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들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북한하고는 아마 ING 진행형일 거예요,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곧바로 누군가 또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왜 그랬을까? 못담시. 그건 모르겠지만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한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도 여전히 좀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네, 그걸 좀 보유 말씀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한라홀딩스예요. 네. 한라홀딩스를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도 올라간 게 없어요. 아마 그 한 줄이 참 싸요였을 거예요. 참 싸요. 맞아요. 배당 많이 줘요? 뭐 이거였을 거예요. 은행 이자보다 4배. 은행 이자의 4배 정도 수준, 5%가 넘습니다. 아마 올해 실적이 꽤나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최고 실적 같아요. 그럼 6%. 그리고 은행 이자의 4배가 넘죠. 거기에다가 주당 가치나 이런 부분들 PBR을 봐도 주당 자산 가치가 9만 원대, 0.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기차 쪽이라든가 수소차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력 자회사들을 좀 가지고 있죠. 만도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실적은 좀 당연히 좋을 수밖에는 없다. 그러면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네. 만약에 6월 달에 시장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일부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동차 쪽이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의 최근의 이 주가 흐름들을 보면. 그러면 한라홀딩스도 같이 움직임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종목도 당연히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많이 탄력적으로 빡 치고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기에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런 포트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초보분들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안전하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크게 손실이 나지 않을 만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개인 포트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종목 이제 싹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예, 요런 종목군들은 이제 말씀을 좀 안 드릴 거고,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좀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방송 끝나고 나서 네. 제가 공개 방송을 좀 해드릴 거예요. 맞아요. 공개 방송을 좀 10시. 해드릴 건데, 네, 10시 10분에 정확하게. 네, 10시 10분. 근데 왜 이거 숫자 맞추신 건가요? 끝나고 뭐 이렇게 가고 하면 대충 한 1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이동 거리까지 생각을 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10시 10분. 네, 공개 방송을 좀 해드릴 건데, 네. 거기에 있어서 이제 요 종목군들이나 아니면 시장에 있어서 TV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많이들 좀 오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10시 10분에 또 방송이 끝나고 또 공개 방송을 해서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을 위한 꿀팁들 전수해 주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해당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시죠.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포트의 종목들 모두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시장에 따라서 정말 대응하기 좋은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돌아보니까 철강이 이렇게 종목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도 돌아봄직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정재훈 위원님의 포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들의 종목을 보면 시장의 스토리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터 쭉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ISC는 앞으로 더 좋은 종목을 편입하기 위해 제외하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라홀딩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위원님들의 포트를 모두 좀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렇게 또 돌아보니까 지난 상반기 시장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자문자답. 네, 저희 자문자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일부에서 종목을 진품 명품 종목들을 쭉 저희가 봤었는데 한 종목이 좀 이슈가 있었나 봐요. LB세미콘 유상증자가 있는데 요거는 이런 이슈가 떴을 때 사도 될까요? 하고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LB세미콘 두 분이 오늘 찌릿찌릿 통해서 같이 봐주셨던 종목이니까 유상증자 이슈가 있을 때 매수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유상증자가 종속회사에 대한 유상증자죠. 네. 잠깐만요. 네. 시설 자금을 넣는다는 거고, 신주 발행 가격 12,000원으로 이게 그 LB세미콘이 네네. 자회사가 상장을 해요. 자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조달 자금이 얼마인가. 그렇죠. 네. 그 부분들을 이게 공시가 나온 부분들이에요. 네, 네. 그걸 때문에,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게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확정가가 정해졌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금이 조달하게 되면 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거다. 뭐 이게 나온 부분들이고 오히려 LB세미콘에게는 돈 한 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LB세미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LB세미콘한테 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크게 나쁜 부분들은 아니라 좋은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한테 호재인 걸로. 네. 그러면 갖고 계신 분들은 LB세미콘한테는 호재로 받아들여도 되는 공시다? 유상증자 이슈는 이 자금 조달 목적이 뭔지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자금 조달하는 게 운영 자금 쓰려고 조달을 한다. 이런 거는 악재죠. 그렇죠. 당연히 돈이 악재죠. 없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섹터 업체들은 증설 사이클이 나와 있으니까 거의 끊임없이 유상증자를 하죠. 이거는 거의 확정된 캐파를 늘리는 거니까 그런 건 호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호재예요, 악재예요? 이거는 질문이 안 되겠죠.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바케로 나갈 수밖에 없고 지금 LB루셈 자회사 코스닥 상장을 위한 유상증자니까 이건 자금 조달을 하는 겁니다. 그냥 호재라고 봐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LB세미콘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었어서 공시를 보고 이런 초보자분들이 이게 유상증자 이야기를 좀 들어봤을 때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좀 헷갈린다 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럼 거의 지금 마칠 시간이 됐는데 앞으로 6월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많은 분들이 마인드 세팅을 하면 좋겠다. 짧게 한두 마디씩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훈 전문가 6월장 어떤 마음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좋은 마음으로 해야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예를 들어 손실이 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 1억을 가지고 있는데 10%를 아니 10%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30% 손실이 났어요. 1억에서 7천만 원밖에 없네 라는 사람과 네. 7천만 원씩이나 있어. 이 마인드 차이가 되게 차이가 나요. 철학적인 시장 안 죽어요. 네. 시장은 죽을 수는 없어요. 대세하락은 안 가요.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시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시장에 네. 불안해할 그 이유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이 이제 잔소리 하시는 걸로 유명하셔가지고 맞아요. 저는 쓴소리 하실 줄 알았는데 마인드 세팅 긍정적으로 해라.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박원재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6월장 어떻게 볼까요? 전략이에요. 전략. 시황은 그 전략을 짜기 위해서 보는 거고 왜 손실이 나면은 조바심이 날까요? 전략이 없기 때문이죠. 전략이었기 때문에. 네, 왜냐면 네. 주식하다가 물리는 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누구나 사자마자 오르는 경우보다 물리는 경우가 사실은 더 좋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내가 가격 전략을 뭐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거를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핀포인트를 딱 점을 찍어서 맞추는 건 어려워요. 피딩하는 겁니다. 근데 전략이라는 거는 기간을 두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 포인트 맞추는 건 어렵지만 대충 흐름과 기간을 맞추는 건 쉽습니다. 투자를 쉬운 게임으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전략이 있다면 6월장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6월의 첫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남은 시장도 저희 주유소와 함께 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와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눈썹이 10시 10분을 좀 가리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까꿍님께서 해주시면서 공개 방송 시간이 10시 10분 아닙니까? 곧 이어 있을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이 10시 10분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10시 10분 방송 함께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서울경제 그분 강퇴시킬 거예요. 네, 안 됩니다. 저희 애청자분이시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강퇴야. 아래에 가고 있는 지금 현재 노란톡 통해서 들어오시면 공개 방송까지 잠시 뒤에 활용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유소 2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좀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주식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